평양의 겨울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눈은 도시를 덮고 침묵은 사람들의 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는 권력을 얻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적이 아니라 가족에게 밀려난 한 여인, 총이 아닌 피로 이어진 권력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혁명의 혈통이라 불렸던 그녀는 왜 단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권력을 쥔 자는 정말로 승자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평양의 가장 어두운 겨울 속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만수대 언덕에서 바라본 대동강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위로 차가운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왔다. 당 중앙위원회 청사 내부는 난방이 충분했지만 복도를 오가는 간부들의 얼굴에는 추위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여정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눈 덮인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손에 쥔 서류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근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주애가 등장한 이후 권력의 판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다. 불과 10대의 어린 소녀였지만 최고 지도자의 딸이자 후계자로 점점 더 자주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머니 리설주가 있었다. 김여정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었다. 혁명의 혈통, 백두혈통으로서 자신이 쌓아온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다. 리설주는 예전처럼 조용히 뒤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최근 몇 달 사이 그녀는 각종 행사에 김주애를 동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고 그럴 때마다 간부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모녀에게 쏠렸다. 김여정의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속삭였다. 동지, 당 조직지도부 최 부장이 어젯밤 자택에서 급서했습니다. 김여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 부장은 그녀의 측근 중 한 명이었다. 공식 발표는 심장마비였지만 평양의 권력층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석 달간 이미 3명의 고위 간부가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다. 모두 김여정과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장례 절차는 김여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밑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당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리설주 동지가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김여정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비서실장이 물러가고 김여정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버지 김정일과 함께 찍은 사진들, 어린 시절 오빠 김정은과 함께했던 순간들.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했다. 혁명의 자녀로서, 백두혈통으로서 자신의 위치는 확고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리설주는 가수 출신이었지만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된 후 놀라운 정치적 감각을 보였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온화하고 우아한 영부인의 이미지를 유지했지만 뒤에서는 냉혹하게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졌다. 김정은의 과거 연인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녀를 견제하려던 권력자들도 하나둘씩 제거되었다. 김여정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보통강 너머로 평양의 고층 건물들이 보였다. 주체 사상탑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가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믿기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김여정은 수화기를 들었다. 여정 동지. 리설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오후 특별회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주의 당 입당 문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도 참석하십니다. 김여정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김주애의 당 입당은 곧 공식적인 후계자 지명을 의미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까지 4시간이 남아 있었다. 김여정은 일어나서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지나가는 간부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 아니라 동정과 거리감이 느껴졌다. 권력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당 청사 지하에는 기밀 문서 보관소가 있었다. 김여정은 자신의 권한으로 출입할 수 있는 특별구역으로 들어가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었다. 거기에는 과거 숙청된 간부들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파일들을 하나씩 넘기며 패턴을 찾았다. 대부분의 숙청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측근들이 제거되고 그 다음 재정감사나 부패 혐의가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반당 반혁명 행위로 공식 기소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과 정확히 같았다. 그날 오후 당 중앙위원회 특별회의실에는 북한 최고 위층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김정은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오른쪽에는 리설주와 김주애가, 왼쪽에는 김여정이 자리했다. 회의 테이블 주변으로 당 정치국 상무위원, 군 총참모장, 국가안전보위부장, 인민보안성 상, 내각 총리 등 핵심 권력자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김정은이 입을 열었다. 동지들, 오늘은 우리 공화국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주애는 이제 충분히 성장했고 당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리설주가 부드럽게 거들었다. 최고 지도자 동지, 주애는 지난 몇 달간 당 업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선전선동 업무부터 군사정책까지 폭넓게 공부했습니다. 김주애가 일어나 준비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아버지 원수님, 당의 동지들. 저는 백두산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공화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님과 할아버지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이루신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렸지만 확고했다. 리설주가 옆에서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김여정은 조카의 보고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주애는 똑똑하고 당찬 아이였다.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김여정도 기꺼이 조카를 지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주애의 부상이 곧 자신의 몰락을 의미했다. 보고가 끝나자 당 비서가 발언권을 요청했다. 최고 지도자 동지, 주애 동지의 당 입당은 혁명적 결단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너무 이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우려라니? 누가 우려한다는 것인가?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 비서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주애 동지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리설주가 부드럽게 개입했다. 동지들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혁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애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발언했다. 리설주 동지 말씀이 옳습니다. 군부는 주애 동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씩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여정은 이 모든 것이 사전에 조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리설주는 이미 핵심 인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김정은이 김여정을 바라보았다. 여정,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시선이 김여정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오빠, 주애는 분명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입당은 신중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준비 기간? 리설주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여정 동지, 주회는 이미 1년 넘게 준비해 왔습니다. 여정 동지께서 선전선동부를 맡으셨을 때보다 더 오래 준비했습니다. 김여정은 리설주를 바라보았다. 두 여인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리설주의 눈빛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정은이 손을 들어 논의를 종료시켰다. 충분하다. 주회의 당 입당을 승인한다.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에 공식 발표할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김여정이 일어서려는데 김정은이 그녀를 불렀다. 여정, 잠깐 남아라. 회의실에는 김정은, 리설주, 김주혜, 그리고 김여정만 남았다. 김정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정아, 나는 내가 주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가족이다. 김여정은 오빠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는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다. 그의 권력 승계를 도왔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북한을 대표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오빠. 주혜를 돕겠습니다. 리설주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여정 동지. 우리 모두 함께 공화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김주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모 많이 배우겠습니다. 김여정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린 소녀의 눈빛에는 순수함과 야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직 권력의 어두운 면을 모르고 있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다가왔다. 여정 동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에서 동지의 재정관리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여정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보위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김여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를 떠났다. 차에 오르며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집으로 가지 말고 대성산으로 가십시오. 대성산은 평양 북쪽에 위치한 산으로 혁명 열사릉이 있었다. 김여정은 가끔 이곳에 와서 생각을 정리하곤 했다. 차는 눈 덮인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대성산 정상에서 김여정은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석양빛에 물든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암호화된 메시지를 확인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들로부터 온 보고서들이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부터 왔다. 리설주 측에서 여정 동지의 측근 명단을 작성 중입니다. 국가계획위원회 리 부위원장이 다음 타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외교부 고위 관리로부터였다. 중국 측에 여정 동지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처는 당 선전부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가장 충격적이었다. 인민군 정찰총국 소속 대자로부터 온 것이었다. 여정 동지에 대한 제거 작전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위장할 계획입니다. 실행 시점은 미정입니다. 김여정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리설주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제거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받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던 중국 접경 지역의 인물이었다. 저입니다. 김여정이 조용히 말했다.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동지. 언제쯤 움직이시겠습니까? 일주일 안에. 길게 잡아도 열흘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경로는 두만강 루트가 가장 안전합니다. 함경북도 온성군을 거쳐 중국 투먼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비용은
성금 10만 달러, 성공 후 10만 달러. 총 20만 달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여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탈북. 그녀가 평생을 바쳐 섬긴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차로 돌아와 평양 시내로 내려오는데 경호원 중 한 명이 말했다. 동지, 뒤에 차량이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다. 보위부의 감시였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김여정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움직임이 감시될 것이다. 그날 밤 김여정의 사저에서는 비밀 회합이 열렸다. 참석자는 5명, 모두 그녀의 핵심 측근들이었다. 당 선전부 차장, 외교부 부상, 국가계획위원회 리 부위원장, 그리고 2명의 군 장성이었다. 동지들,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여정이 입을 열었다. 리설주가 우리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4명의 동지가 희생되었습니다. 당 선전부 차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김여정의 대답은 냉정했다. 저는 곧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동지를 버릴 수 없습니다. 군 장성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김여정이 쓴웃음을 지었다. 군부는 이미 리설주 편입니다. 당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최고 지도자조차 주의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외교부 부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지, 정말로 탈북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김여정이 되물었다. 남으면 숙청당합니다. 싸우면 반역자로 처형됩니다.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국가계획위원회 리 부위원장이 말했다. 저도 동행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당 선전부 차장이 거들었다. 김여정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면 눈에 띕니다. 저 혼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면서 기회를 엿보십시오. 회합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다. 마지막으로 남은 군 장성이 김여정에게 작은 권총을 건넸다. 동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십시오. 김여정은 권총을 받아 손에 쥐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감사합니다, 동지. 혼자 남은 김여정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 금괴, 그리고 여러 나라의 여권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왔다. 권력의 세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김여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당 청사로 출근했다. 복도에서 리설주와 마주쳤다. 두 여인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일찍 출근하셨네요, 여정 동지. 리설주가 부드럽게 말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김여정의 대답은 짧았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리설주가 다가오며 말했다. 재정감사도 받으셔야 하고. 형식적인 절차라고 들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리설주의 미소는 완벽했다. 동지 같은 분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녀는 김여정의 귀에 속삭였다. 조심하세요. 요즘 평양이 위험합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급사하는 간부들도 많고요. 김여정은 리설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충고 감사합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리설주가 지나간 후 김여정은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내 암호화된 이메일을 작성했다. 해외에 있는 비밀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중요한 문서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이 노트북도 파기할 것이다. 오후에 재정감사팀이 도착했다. 12명의 감사관들이 김여정의 사무실과 관련 부서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례 감사였지만 실제로는 혐의를 찾기 위한 수사였다. 김여정은 조용히 협조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모든 거래를 깨끗이 정리해 두었다. 적어도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날 저녁 리설주는 만경대 근처의 특각 숙소에서 핵심 측근들과 회동을 가졌다. 국가안전보위부장, 인민보안성 상, 당 조직지도부장, 그리고 몇몇 군 고위 장성들이 참석했다. 테이블에는 김여정에 대한 조사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재정감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리설주가 물었다. 보위부장이 대답했다. 공식 장부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계좌는 다릅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케이맨 제도에 총 6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확인되었습니다. 6천만. 리설주가 중얼거렸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출처는 대부분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발생한 리베이트로 추정됩니다.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뇌물성 자금입니다. 당 조직 지도부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여정 동지가 최근 중국 심양의 탈북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지만 정황상 탈북 준비로 보입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약 김여정이 실제로 탈북한다면 그것은 북한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최고 지도자의 친동생이자 백두혈통의 일원이 체제를 버리고 도망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이었다. 리설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여정 동지를 지금 당장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는 여전히 여정 동지를 누이로서 아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강경하게 나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민보안성 상이 물었다. 여정 동지가 스스로 도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리설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압박을 계속 높이면서 그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탈북을 시도하게 하면 우리는 그 순간 그녀를 체포합니다. 그때는 명백한 반역 행위가 되고 최고 지도자 동지도 우리를 지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위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실제로 국경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리설주가 자신 있게 말했다. 우리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탈북 브로커들도 대부분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정 동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정 동지의 측근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4명을 제거했지만 아직 핵심 인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리설주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지만 더 조용하게, 더 자연스럽게. 여정 동지가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그녀가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군 장성 중 한 명이 발언했다. 동지, 인민군은 이미 주의 동지를 미래의 최고 사령관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군사 퍼레이드에서 주의 동지가 직접 열병식을 참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리설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입니다. 주애가 군복을 입고 열병대 앞에 서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권력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후
리설주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양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가. 가수로 시작해서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되고 이제는 북한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써온 일기였다. 그때 그녀는 단순히 사랑에 빠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남자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냉혹해져야 한다는 것을. 일기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 것이다. 경쟁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리설주는 일기장을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우아하고 온화한 영부인의 이미지. 하지만 그 뒤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다. 한편 김여정의 사저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필수품만 챙기고 있었다. 현금, 위조 여권, 몇 벌의 옷, 그리고 군 장성에게 받은 권총.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나야 했다. 침대 옆 탁자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김정일, 오빠 김정은,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 그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중국 접경의 브로커로부터였다. 동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틀 후 새벽 함경북도 온성군의 두만강 하류에서 만나겠습니다. 거기서 중국으로 건너갈 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보내주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평양에서 온성까지는 8시간 거리입니다. 검문소를 피해 야간에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여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틀 후면 모든 것이 끝난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는 것이고 실패하면 죽음이었다. 그녀는 권총을 들어 탄창을 확인했다. 8발이 장전되어 있었다. 필요하다면 마지막 한 발은 자신을 위해 남겨둘 것이다. 살아서 포로가 되느니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나았다. 다음 날 아침 김여정은 평소처럼 당 청사에 출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후에 마지막으로 측근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했다. 물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동지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김여정이 조용히 말했다. 각자 조심하십시오. 당 선전부 차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동지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날 저녁 김여정은 마지막으로 오빠 김정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저 여정이에요. 여정아, 무슨 일이냐? 김정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그냥 오빠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요즘 많이 힘들지? 김정은이 부드럽게 물었다. 주의 일 때문에 서운했을 텐데. 아니에요, 오빠. 주애는 훌륭한 아이예요. 좋은 지도자가 될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김여정은 말을 이었다. 오빠, 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여정아. 너는 내 소중한 동생이야. 전화를 끊고 김여정은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오빠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이다. 다시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자정이 지난 시각, 김여정은 신뢰할 수 있는 경호원 한 명과 함께 평양을 떠났다. 검은색 승용차는 조용히 도심을 빠져나가 북쪽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어둠 속에 평양이 지나갔다. 주체 사상탑, 김일성 광장, 대동강의 다리들. 모두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곳들이었다.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지, 뒤에서 차량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백미러를 확인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보이부의 감시 차량이었다. 속도를 높이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가십시오. 차는 평양 외곽의 검문소를 지났다. 김여정의 신분증을 확인한 병사가 경례를 하며 통과시켰다. 아직은 그녀의 권위가 유효했다. 하지만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었다. 함경남도를 지나 함경북도로 들어서자 길은 점점 좁아지고 험해졌다. 겨울밤의 산길은 위험했다. 눈이 쌓여 있고 가끔 야생동물이 나타났다. 하지만 경호원은 숙련되게 운전했다. 새벽 4시쯤 온성군에 도착했다. 두만강이 가까웠다. 차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옛 농업협동조합 창고 뒤편 강변에서 100m 떨어진 곳이었다. 김여정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달빛이 눈 덮인 들판을 비추고 있었다. 멀리서 두만강의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브로커가 나타날 시간이었다. 김여정은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브로커가 아니었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완전 무장하고 있었고 김여정과 경호원을 포위했다. 김여정 동지, 당 중앙의 명령으로 동지를 연행합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다. 혐의는 국가배신 기도 및 탈북 시도입니다. 김여정은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브로커는 처음부터 리설주의 사람이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기 위한 완벽한 증거 확보 작전. 경호원이 총을 뽑으려 했지만 보위부 요원들이 더 빨랐다. 총성이 울렸고 경호원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김여정은 가방 속에 숨겨둔 권총에 손을 뻗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 개의 총구가 그녀를 겨누었다. 김여정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권총을 꺼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자살 행위였다. 요원들이 다가와 그녀를 수색했다. 권총과 현금, 위조 여권이 모두 압수되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보위부장이 나타나며 말했다. 동지의 해외 계좌 내역, 브로커와의 접촉 기록, 위조 여권, 그리고 오늘 밤 이 장소에서의 탈북 시도. 모두 기록되고 확인되었습니다. 김여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은 무의미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수갑이 차가운 쇠소리를 내며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요원들이 그녀를 차로 끌고 가려는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고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다. 리설주였다. 그녀는 우아하게 앉아 김여정을 바라보았다. 두 여인의 시선이 마주쳤다. 승자와 패자의 마지막 대면이었다. 여정 동지. 리설주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경쟁자였어요.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단 한 명의 승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계셨죠? 김여정은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냉정한 수용만이 있었다. 이것이 권력 게임의 끝이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주애를 잘 키우세요. 김여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권력은 외롭습니다. 그 아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당신처럼 나처럼. 리설주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김여정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자는 결국 외롭고 언젠가는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하지만 리설주는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염려 마세요. 제가 잘 가르칠 겁니다. 당신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차창이 올라가고 리설주의 차량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여정은 보위부 차량에 실려 평양으로 끌려갔다. 새벽 햇살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김여정에게는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는 함경북도의 산길을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황량했다. 눈 덮인 산과 얼어붙은 강, 그리고 가난한 마을들. 이것이 김여정이 평생을 섬긴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다. 평양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참한 현실. 차 안에서 보위부장이 전화를 받았다. 네, 리설주 동지. 김여정을 확보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양 도착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위부장이 김여정을 바라보았다. 동지,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백하고 반성하면 형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김여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백이나 반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처형. 오후가 되어 차량이 평양에 도착했다. 하지만 김여정의 사저나 당 청사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 본부였다. 악명 높은 신문시설이 있는 곳. 김여정은 지하 독방에 수감되었다. 좁고 어두운 방,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작은 창문 하나.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자의 최후였다. 며칠 후 신문이 시작되었다. 보위부 조사관들이 김여정을 압박했다. 공모자들의 이름을 대시오. 당신을 도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혼자 계획했습니다. 김여정의 대답은 일관되었다. 아무도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사관이 소리쳤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당 선전부 차장, 외교부 부상,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그들이 모두 당신과 공모했습니다. 김여정은 침묵했다. 측근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들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보면 늦은 것 같았다. 그들은 무관합니다. 김여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신문은 계속되었다. 밤낮 없이 며칠 동안. 김여정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사도 최소한만 제공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버텼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한편 평양 시내에서는 숙청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김여정과 가까웠던 간부들이 하나둘씩 체포되었다. 당 선전부 차장은 자택에서 연행되었고 외교부 부상은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국가계획위원회 리 부위원장은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군 장성 2명도 반역 혐의로 구속되었다. 리설주의 승리는 완전했다. 김여정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세력 기반을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다. 일주일 후 조선중앙통신은 공식 발표를 내보냈다. 김여정이 국가 배신 행위와 탈북 기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당과 인민을 배신하고 외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며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 했습니다. 당 중앙은 김여정을 당에서 제명하고 모든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방송을 들은 평양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김여정은 백두혈통이자 혁명의 상징이었다. 그런 그녀가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만수대 궁전에서 리설주는 딸 김주애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에는 최고급 요리들이 놓여 있었지만 리설주의 마음은 음식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김여정의 체포 소식을 들은 후 오히려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게임은 끝났지만 마지막 처리가 남아 있었다. 엄마, 여정 고모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김주애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다. 리설주는 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길을 잘못 선택한 거야. 권력을 탐하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거지.
저도 그렇게 될까요? 김주혜의 질문은 진지했다. 14살의 소녀는 이미 권력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리설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그건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야, 주혜야. 권력은 도구일 뿐이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여정 고모는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실패한 거야. 엄마는 왜 권력을 원하세요? 리설주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이 세상은 냉혹해.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없어.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도. 김주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빠르게 배우고 있었다. 권력의 본질, 생존의 법칙, 그리고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식사가 끝나고 리설주는 집무실로 갔다. 거기서 국가안전보위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지, 김여정의 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위부장이 서류를 펼쳤다.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처형, 정치범 수용소 수감 또는 가택연금. 리설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양의 겨울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최고 지도자 동지의 의견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습니다. 여정 동지가 친동생이라 감정적으로 어려워하십니다. 리설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김정은은 냉혹한 독재자였지만 가족에게는 약한 면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설주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을 열고 증거를 제시하고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재판 일정은 언제로 잡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그 전에 언론을 통해 여정 동지의 범죄를 상세히 보도하십시오. 인민들이 그녀의 배신을 확실히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위부장이 물러가고 리설주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김여정의 파일을 꺼내 다시 한번 검토했다. 모든 증거, 모든 진술, 모든 기록. 완벽했다. 김여정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하지만 리설주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다. 김정은의 마음. 그날 저녁 리설주는 김정은과 단둘이 만났다. 그들의 사저, 외부인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김정은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설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김정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정이는 내 동생이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여정이었어. 리설주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나도 알아요. 여정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선을 넘었어요. 국가를 배신하고 도망치려 했어요.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예요. 하지만 처형은. 김정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가혹하지 않나?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리설주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정을 너그럽게 처리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배신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당신의 권위가 흔들릴 거예요. 김정은은 술잔을 비웠다. 가택연금은 어떨까? 정치범 수용소는 아니지만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리설주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김여정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도 완전히 고립되고 권력에서 멀어진다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리설주가 동의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여정은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녀의 측근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해요. 경고의 메시지를 확실히 보내야 해요. 김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여정이는 가택연금으로 하자. 하지만 공모자들은 법대로 처리해.
리설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목표는 달성되었다. 김여정은 제거되었고 더 이상 권력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특별 재판이 열렸다. 김여정은 법정에 섰다. 그녀는 수감 기간 동안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판사가 혐의를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김여정은 국가 배신 기도, 탈북 시도, 국가 기밀 유출 시도, 그리고 반당 반혁명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김여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국가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살기 위해 선택했을 뿐입니다.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자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백두혈통이자 혁명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당신이 조국을 버리려 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증인들이 증언했다. 모든 것이 김여정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여정에게 종신가택연금을 선고합니다. 모든 공직에서 박탈되며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 판결은 즉시 집행됩니다. 법정이 끝나고 김여정은 평양 외곽의 외딴 저택으로 이송되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곳, 경비가 삼엄한 곳. 그곳이 그녀의 마지막 거처가 될 것이었다. 저택 안에서 김여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평양 시내가 보였다. 그녀가 한때 지배했던 도시,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 그녀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내가 평생을 바쳐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나? 결국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한편 만수대 궁전에서는 축하 연회가 열리고 있었다. 김주애의 당 입당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수백 명의 고위 간부들이 모였고 김정은이 직접 딸에게 당원증을 수여했다. 동지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주애가 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공화국의 미래이며 혁명의 계승자입니다. 김정은의 연설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김주애는 무대 위에 서서 준비된 답사를 낭독했다. 존경하는 아버지 원수님, 그리고 당의 동지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책임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할아버지들께서 이루신 혁명의 위협을 완성하고 우리 인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리설주는 무대 옆에서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김여정은 제거되었고 주애는 후계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제 북한의 권력은 완전히 그녀의 손 안에 있었다. 연회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다. 리설주는 혼자 테라스에 나와 평양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녀가 정복한 세계. 하지만 그녀는 김여정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권력은 외롭습니다. 그 아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당신처럼 나처럼. 리설주는 가슴 한켠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김여정의 경고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자는 결국 혼자가 된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이용하려 하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승리의 순간을 즐겨야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언젠가 주애가 자라서 자신의 권력을 원하게 되면, 언젠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때 자신도 김여정처럼 될 것인가? 리설주는 테라스를 떠나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영부인.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계속 싸워야 해.
살아남아야 해. 평양의 밤은 깊어갔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 숨겨진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권력의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될 뿐이었다. 권력은 늘 승자를 만들지만 그 승자에게 평온을 주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자리에서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고 모두가 충성을 말하는 순간 아무도 진심으로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 김여정은 권력을 잃었고 리설주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의 승자는 내일도 승자일 수 있는가? 평양의 불빛은 여전히 밝지만 그 아래에서 또 다른 겨울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다음 차례가 올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김여정이 권력에서 물러난 이후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